매일 무심코 챙겨 먹던 약들이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플 때마다 습관적으로 약을 찾으실 겁니다.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감기 기운이 있어도, 허리가 쑤셔도 약국이나 병원으로 달려가 약을 받아오시지요. 약을 먹으면 당장 통증은 사라지고 병이 낫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해독해내던 평범한 약들이 노년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어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서서히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밥 먹듯이 삼키는 그 작은 알약 하나가 콩팥의 모세혈관을 막고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10년간 추적 연구한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초기 환자 1237명을 조사했더니 무려 73%가 자신이 콩팥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상, 심지어 70%나 망가진 3단계, 4단계 상태였다는 겁니다. 왜 10명 중 7명이 콩팥이 썩어가는데도 모를까요? 콩팥은 딱 절반, 아니 30%만 남아도 아무런 증상 없이 묵묵히 일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미련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평생 투석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콩팥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60세 이상이시거나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글자 1을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참여가 매일 독약을 삼키고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경고 영상을 전달하고 그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병인데 왜 병원에서는 당장 아플 때 먹는 진통제나 약만 처방해 줄 뿐 그 약들이 노인들의 얇아진 콩팥 여과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제대로 경고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약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치유의 힘을 믿고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지 않도록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집 약통에 숨어있는 신장병 환자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자의로 먹어서는 안 될 절대 금물 약 4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피해야 할 약뿐만 아니라 망가진 콩팥을 다시 살려내고 약의 독성을 씻어내는 기적의 천연 자연 식품들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자, 그럼 콩팥을 망치는 첫 번째 약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런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그저 증상을 듣고 처방전을 써주기에 바쁩니다.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주고 염증이 있으면 항생제를 줍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약들이 여러분의 연약해진 콩팥에 어떤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는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서글픈 현실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병을 미리 막는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터진 후의 치료와 투석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게 약 없이 지내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결국 상태가 나빠져 고가의 투석 치료를 받는 것이 병원 경영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약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을 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서너 알의 약을 먹고 건강을 위한다며 정체 모를 보충제까지 한 움큼씩 삼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콩팥은 무한한 해독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득권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병원의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자신의 두 발로 걷는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힘인 자연 치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베일을 벗겨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4가지 독약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콩팥이 조용한 살인자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콩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혈액 속에 수많은 노폐물과 찌꺼기가 떠다니게 되는데 콩팥 속에 있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가 이것들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버립니다. 콩팥은 수분 배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나트륨과 칼륨, 그리고 인과 같은 미네랄의 균형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생명의 사령탑이기도 합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를 만들어 빈혈을 막아주며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호르몬까지 분비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장기지만 콩팥은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헌신적입니다. 두 개 중 하나를 완전히 떼어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인내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심지어 70%가 파괴되어도 남은 30%가 죽을 힘을 다해 찌꺼기를 거르기 때문에 우리는 콩팥이 썩어 문드러지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콩팥 필터가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5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신호가 나타났는데도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약을 계속 드신다면 그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발이나 다리가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68세의 한 어르신은 다리가 붓는 것을 그저 산책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병원 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34%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발등을 꾹 눌렀을 때 스펀지처럼 살이 쏙 들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온다면 콩팥이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 독성 체액이 고여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의 끔찍한 변화입니다. 소변을 보았을 때 변기에 비누 거품 같은 잔거품이 겹겹이 쌓이고 물을 내리기 전까지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콩팥의 미세 필터가 크게 찢어져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단백뇨 증상입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콜라색이거나 붉은 핏빛이 돈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도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온몸이 무겁습니다. 콩팥이 찌꺼기를 걸러내지 못하면 요독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이 줄어들어 심각한 빈혈까지 겹치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식욕 부진과 구역질입니다. 혈액 속에 독소가 가득 차면 위장 기능이 마비됩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고 고기 맛이 쇠맛처럼 역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요독이 뇌의 구토 중추를 자극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원인 모를 혈압 상승입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던 분이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며 혈압이 치솟는다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혈관을 강제로 수축시키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경고 신호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당장 투석기계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르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투석기계에 의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굵은 바늘을 혈관에 꽂고 4시간 동안 꼼짝없이 누워 피를 걸러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먹고 싶은 과일 하나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고 싶은 물 한 모금조차 참아야 하는 잔인한 시간들입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예전처럼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지금 남아있는 콩팥의 기능을 보존해야만 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프다는 이유로 무심코 삼키는 특정 약들이 콩팥에 남은 숨통마저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 약통에 숨어있는, 그리고 병원에서 무심코 처방받아 먹고 있는 절대금물 약 4가지의 무서운 정체를 하나하나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신호가 하나라도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약통을 열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무심코 처방해주는 약봉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콩팥이 이미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해지겠다고 혹은 당장 아픈 곳을 없애겠다고 삼키는 그 약들이 사실은 콩팥에 남은 숨통을 끌어놓는 사형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콩팥병 환자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자의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4가지 약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콩팥을 무참히 파괴하는 절대 금물약은 바로 우리가 약국에서 너무나 쉽게 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진통제입니다. 머리가 아플 때, 관절이 쑤실 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 가기 귀찮아서 혹은 참기 힘들어서 습관적으로 알약을 꺼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약들 중 상당수는 엔세이드 계열의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지 몰라도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덱시부프로펜 같은 성분들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흔히 보는 유명한 두통약이나 생리통약, 관절염 약들이 대부분 이 엔세이드 계열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염 진통제가 왜 콩팥에 그토록 치명적일까요? 콩팥은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끊임없이 피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엔세이드 진통제는 우리 몸의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대신 콩팥으로 들어가는 핏줄을 꽉 조여버리는 무서운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싹둑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피가 들어오지 않으니 콩팥은 순식간에 메말라버리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콩팥 세포들이 질식해서 죽어갑니다. 건강한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이 약을 며칠 먹어도 콩팥이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이미 콩팥으로 가는 혈관 자체가 좁아져 있고 딱딱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진통제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급성 신부전이라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동네 약국에서 관절염 진통제를 사서 2달 동안 매일 드셨습니다. 무릎 통증은 조금 가라앉는 듯 했지만 어느 날부터 소변이 나오지 않고 온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어르신의 콩팥은 이미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진통제가 콩팥을 완전히 질식시킨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혹은 두통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며칠씩 드셨던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에 글자 약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내 콩팥을 맹목적으로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굳은 약속이자 맹세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꼭 진통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콩팥의 부담이 적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처방받아 안전한 용량만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콩팥을 위협하는 무서운 약은 바로 무분별한 항생제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이 조금 오래 갈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낫지 않으니 독한 약으로 빨리 낫게 항생제 좀 지어주세요라고 요구하신 적 없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항생제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우리 몸의 정상세포, 특히 콩팥세포에 직접적인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항생제 중에서도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같은 특정 항생제들은 콩팥세포의 찰싹 달라붙어 직접적인 독성을 내뿜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 독성을 빠르게 소변으로 씻어내지만 노인들이나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 독성 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고 콩팥 안에 고스란히 쌓아두게 됩니다. 독이 콩팥 안에 머물면서 미세한 여과망인 사구체를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항생제 용량조차도 치명적인 과다 복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콩팥 기능이 30%밖에 안 남은 환자는 약도 30%만 먹거나 복용 간격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콩팥병인 줄 모르고 일반적인 용량의 항생제를 며칠 동안 들이부으면 콩팥은 그 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 제발 집에 남은 항생제를 함부로 주워 먹거나 가벼운 감기에 항생제를 요구하는 습관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제 콩팥 기능이 약할 수 있으니 콩팥에 안전한 항생제로 용량을 조절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할 약은 여러분의 집 약통이 아니라 병원 한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 검사를 할 때 혈관에 굵은 바늘로 쏴놓는 조영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파서 큰 병원에 가고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를 찍자고 합니다. 이때 흑백 사진이 잘 나오게 하려고 혈관에 끈적끈적한 약물을 주사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영제입니다. 이 조영제는 우리 몸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최종적으로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영제라는 물질은 매우 무겁고 독성이 강합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씻겨 내려가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콩팥에는 이 끈적한 조영제가 진흙처럼 들러붙어 버립니다. 조영제가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꽉 막아버리면 콩팥 세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조영제 유발성 급성 신부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CT를 찍고 나서 갑자기 소변이 멈추고 급성 콩팥 손상으로 응급투석을 받게 된 어르신들의 사례가 병원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CT 검사를 아예 받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대처하면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의사가 CT 검사를 하자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 콩팥이 약할 수 있는데 조영제가 콩팥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검사 전후로 수액을 듬뿍 놔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입니다. 검사 전에 맑은 수액을 혈관에 충분히 맞아서 콩팥의 혈류량을 콸콸 넘치게 만들어 놓으면 독한 조영제가 들어와도 콩팥에 머물지 않고 빠르게 소변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은 알지만 먼저 말해주지 않는 여러분이 스스로 콩팥을 지키는 생존 비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콩팥을 망치는 주범은 다름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건강보조식품과 즙, 그리고 한약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몸에 좋다고 홍삼즙, 양파즙, 붕어즙, 마늘즙 같은 각종 즙을 사다 줍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홈쇼핑에서 관절에 좋다는, 가루살이 빠진다는, 알약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버섯 달인물을 끊임없이 팔아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먹으면 정말 건강해질까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과 약은 결국 간에서 분해되고 콩팥을 통해 버려져야 합니다. 자연 상태의 채소나 과일을 씹어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펄펄 끓여서 물만 꽉 짜낸 농축액을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농축된 즙 한 포에는 콩팥이 며칠 동안 처리해야 할 엄청난 양의 칼륨과 독성이 엑기스처럼 뭉쳐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고농축즙을 매일 마시는 것은 콩팥의 필터에 모래를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자살행위입니다. 특히 다이어트 약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나무뿌리 약초, 달인물은 더욱 끔찍합니다. 이런 식물 중에는 콩팥 세포를 영구적으로 죽여버리는 아리스톨로킥산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에서 몸에 좋다고 아무 풀이나 캐서 끓여 드시다가 급성 신부전으로 실려와 평생 투석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신장내과 병동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콩팥을 위한다고 정체불명의 약초를 찾지 마십시오.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맹물과 자연, 그대로의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뿐입니다. 무엇인가를 챙겨 먹어서 건강해지려는 욕심이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찢어놓는 4가지 금물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진통제, 무분별한 항생제, CT, 조영제, 그리고 정체불명의 농축즙입니다. 이 4가지만 완벽하게 차단해도 여러분은 콩팥이 망가지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약은 결코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약에 의존하는 순간 콩팥은 시들어갑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미 약으로 인해 상처받고 찌꺼기가 잔뜩 끼어버린 콩팥이라고 해도 아직 남아있는 기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고 회복시킬 희망이 있습니다. 독을 끊어냈으니 이제는 그 독을 해독하고 찢어진 필터의 염증을 가라앉혀줄 생명수를 부어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다음으로는 망가진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치유하게 만드는 기적의 천연 음식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무참히 파괴하는 4가지 약과 독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무서운 사실들을 방금 알게 되셨으니 아마 눈앞이 캄캄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아프다는 이유로 무심코 삼켰던 그 수많은 약들이 내 콩팥을 멍들게 했다니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고 가슴을 치며 절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그리고 의학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완전히 굳어버린 콩팥 세포를 20대 시절처럼 100% 완벽하게 되돌려 놓는 마법 같은 약이나 수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비싼 돈만 내면 콩팥을 완치시켜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절박함을 노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병원이 결코 앞장서서 말해주지 않는 위대한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이 스스로 염증을 이겨내고
남은 기능을 극대화하여 생존을 지켜내는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콩팥을 찌르는 무분별한 약과 독소들을 과감히 끊어내어 콩팥이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콩팥에 열을 내리고 필터의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진짜 천연식품들을 채워 넣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여러분의 남은 콩팥 기능이 단 30% 혹은 40% 뿐이라고 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남은 기능을 어떻게 아끼고 보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평생 그 무서운 투석 기계 근처에는 털끝 하나 닿지 않고도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약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수동적인 맹신에서 벗어나 매일 우리가 씹어 삼키는 밥상이 곧 최고의 명약이자 해독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절망에 빠진 콩팥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진정한 구원자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무너져가는 콩팥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우리 몸의 천연 해독 공장을 다시 맑게 정화시켜줄 기적의 천연 자연식품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입으로 넣는 음식은 콩팥에 도달했을 때 둘 중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콩팥의 얇은 여과망을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거나, 아니면 상처받은 콩팥 세포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염증을 치료해주는 천연 연고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콩팥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우리 몸 스스로가 콩팥을 보호하게 만드는 자연치유의 핵심, 기적의 천연식품 4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당장 올려야 할 콩팥의 최고의 구원자는 바로 달걀 흰자입니다. 우리 몸이 늙지 않고 버티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적게 드시면 근육이 무너져 내려 결국 낙상사고로 이어지고 면역력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일반적인 고기나 유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치즈 같은 식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인이라는 무서운 미네랄이 엄청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이 인을 밖으로 배출하지만 콩팥이 망가지면 인이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피 속에 쌓인 인은 칼슘과 엉겨붙어 우리 몸의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는데,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콩팥은 그날로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 흰자는 우리 몸의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는 최고급 품질의 단백질 덩어리이면서도 혈관을 굽게 만드는 인성분이 기적처럼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노른자에는 인이 많으니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그저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 내일부터 내 콩팥을 망치는 붉은 고기나 유제품 대신 이 깨끗하고 안전한 달걀 흰자로 내 몸의 단백질을 채우겠다고 굳게 결심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에 글자 나라고 적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내 콩팥은 내가 살린다. 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 달걀 흰자 2개에서 3개 정도를 삶아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콩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훌륭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와 과일은 바로 양배추와 블루베리 그리고 사과입니다. 콩팥병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칼륨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빼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콩팥이 망가진 사람에게 칼륨은 심장을 특히 할 수도 있는 맹독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나, 토마토, 고구마, 시금치 같은 칼륨이 폭탄처럼 들어있는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채소와 과일을 아예 안 먹으면 혈관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활성산소가 콩팥 세포를 녹슬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채소 중에서 칼륨 함량이 기적적으로 낮으면서도 비타민C와 비타민 K 그리고 콩팥 세포를 코팅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양배추를 챙겨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30% 이상 느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와 사과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푸른색 색소는
콩팥의 핏줄에 생긴 염증을 청소하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사과 역시 칼륨이 적당하고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에 쌓인 독소가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넘어가는 것을 중간에서 꽉 잡아 변으로 배출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삶은 양배추를 조금 드시고 블루베리 한 줌과 사과 반쪽을 껍질째 드시는 식단은 콩팥 필터에 쌓인 찌꺼기를 맑게 씻어내는 최고의 해독 밥상입니다. 세 번째로 식탁에 반드시 두어야 할 천연약은 마늘과 올리브 오일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바로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특히 고혈압은 콩팥의 미세한 모세혈관들을 마치 망치로 때려 부수는 것과 같은 끔찍한 타격을 줍니다. 콩팥을 지키려면 무조건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야 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매운맛 성분은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 피 속에 떠다니는 염증 덩어리들을 녹여버리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이므로 음식을 조리할 때 찌개나 국에 소금을 넣는 대신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 맛을 내면 혈압도 잡고 콩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의 결정체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뻑뻑해집니다. 이때 질 좋은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은 굳어가는 혈관에 부드러운 윤활유를 칠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을 통해 올리브 오일을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콩팥병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 시판되는 달콤하고 짠 드레싱은 절대 피하시고 오직 신선한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을 약간 섞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콩팥의 짐을 덜어주는 착한 식재료는 맑은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앞서 고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백질 보충을 달걀 흰자로만 하기에는 밥상이 너무 밋밋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안전한 대안이 바로 생선입니다. 명태, 대구, 조기 같은 흰살 생선은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 되며 콩팥에 남기는 요소 질소라는 찌꺼기가 육류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또한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콩팥 자체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미세혈관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혈액 순환 개선제입니다. 다만 생선을 드실 때 절대 간장에 절이거나 소금을 잔뜩 쳐서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은 콩팥을 완전히 말라주기는 1급 발암물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도 시커멓게 태우면 콩팥을 공격하는 독성물질이 생기므로 부드럽게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조리법이 콩팥을 늙지 않게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지키는 4가지 천연 구원자, 달걀 흰자, 양배추와 과일, 마늘과 올리브 오일, 그리고 착한 생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화학적인 약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은 부작용이 없으며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해독 능력을 깨워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식재료들로 밥상을 채울 때 콩팥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상처 입은 필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숨통을 트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콩팥을 죽이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콩팥을 망치고 있었던 무서운 함정들과 콩팥병 환자가 요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생존 비법을 이어서 폭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콩팥을 살리는 4가지 천연식품을 식탁에 올리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한다고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3가지 생존 함정을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정성껏 챙겨 먹어도 이 함정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생명수라고 믿었던 물의 배신입니다. 텔레비전 건강 채널을 보면 의사들이 하루에 물을 2리터에서 3리터씩 억지로라도 마시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4단계, 5단계로 크게 떨어진 분들에게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것은 폐에 물이 차게 만드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 물을 소변으로 걸러내지 못하는데 맹물만 계속 들이부으면 그 물이 핏줄을 타고 폐로 역류해서 결국 숨을 쉴 수 없는 응급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하루 소변량이 종이컵 3잔도 채 되지 않는다면 물은 갈증을 면할 정도로만 아주 조금씩 입을 축이듯이 조심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기준을 무작정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생채소의 배신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을 고치겠다고 매일 아침 생채소를 갈아서 녹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병 환자는 채소를 무조건 날 것으로 갈아 먹거나 씹어 먹으면 큰일이 납니다. 채소 속에 듬뿍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칼륨을 쉽게 배출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혈액에 칼륨이 쌓이면 어느 순간 심장을 갑자기 작게 할 수도 있는 맹독으로 돌변합니다. 채소를 드실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푹 담가 두었다가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을 절반 이상 쫙 빼낸 뒤에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함정은 바로 소금과 가공식품 속에 끈적하게 숨어있는 화학적인 인 성분입니다. 특히 마트에서 쉽게 사는 햄, 소시지, 어묵,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보존제 성분의 인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액을 타고 콩팥의 미세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듭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짭짤한 찌개 국물과 젓갈은 콩팥을 바짝 쪼그라들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주범입니다. 짠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속으로 엄청난 양의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압이 터질 듯이 높아지고 얇디 얇은 콩팥의 모세혈관 여과망이 찢어지면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줄줄 새어나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에 글자 물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오늘부터 우리 가족의 밥상에서 짠 국물을 과감히 줄이고 소금의 독성을 깨끗한 물로 맑게 씻어내어 온 가족의 콩팥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이자 아버지로서의 신성한 맹세입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이 다짐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이 평생 투석기계에 얽매이지 않고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무리 콩팥이 나빠졌다고 해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머리에서 칼륨과 인, 그리고 소금을 지혜롭게 덜어낸다면 콩팥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며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하루 생활 속에서 누구나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핵심 비법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조금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콩팥을 지키고 자연 치유의 힘을 깨우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을 3가지 단계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생활 속에 자리 잡는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평온을 되찾고 남은 기능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감하게 버리기입니다. 내 콩팥의 여과망을 소리 없이 찢고 있던 4가지 독약을 당장 끊어내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습관적으로 사 먹던 소염 진통제를 약통에서 버리시고 가벼운 감기에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요구하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출처를 알 수 없는 즙이나 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콩팥을 바짝 말려버리는 소금과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가공식품 속의 끈적한 인성분을 식탁에서 과감하게 치워버려야 합니다. 찌개 국물 한 숟가락을 포기하는 것이 내 콩팥의 수명을 10년 연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현명하게 바꾸기입니다. 붉은 고기와 유제품으로 섭취하던 부담스러운 단백질을 콩팥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깨끗한 달걀 흰자와 맑은 흰살 생선으로 바꾸십시오. 또한 채소를 드실 때는 건강에 좋다는 착각으로 생으로 씹어 먹거나 갈아 마시던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푹 담갔다가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으로 변할 수 있는 칼륨을 절반 이상 빼낸 뒤에 드시는 방식으로 조리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콩팥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가볍게 채우기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근본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를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매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하루를 채우셔야 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숨이 살짝 찰 정도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격렬한 운동이나 마라톤은 오히려 근육을 파괴시켜 콩팥의 요독을 뿜어내므로 노년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의 속도에 맞춰 부드럽게 걷는 것만으로도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풍부해집니다. 버리고, 바꾸고, 채우는 이 단순한 3가지 원칙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고 귀찮을 수 있지만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붓기가 부드럽게 빠지고 지독했던 피로감이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 스스로가 콩팥을 살려내는 진정한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병은 한번 시작되면 평생을 조심하고 관리해야 하는 참으로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을 매일매일 묵묵히 지켜나간다면 투석이라는 무서운 결과 없이도 얼마든지 평범하고 행복한 노후 일상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실 수많은 환우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댓글에 글자 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생명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콩팥병을 알리는 소변의 비밀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